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주로 뇌과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이 뇌과학만 얘기를 드리고서 불교 얘기가 없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조금 더 소개드리고서 이제 불교가 접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과학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지금 되풀이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할 경우에 보통 현대 이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뇌가 생성되고 나서,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뇌가 원래 없어요. 지렁이 같은 경우 뇌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렁이는요. 미각 신경만 다발져 있고 그냥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러다가 고등동물이 되면서 뇌가 생기고 눈이 생깁니다. 그런데 뇌가 생명의 본질이 아닌데 이제 현대 과학자들은 그 진화 과정에서 뇌가 생기면서 뇌에서 마음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머전트 티오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발 이론이라고. 창발, 없던 마음인데 진화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것이다. 이게 최신 지견이에요. 근데 그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데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다음에 저한테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저한테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은 안 보이죠?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제 모습이 보이겠죠. 그래서 또 각 개인마다 보이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개인한테 보이는 모습을 뭐라 부르냐 하면 주관이라고 부르는 주관. 그렇죠? 나한테 보이는 모습, 나한테 느껴지는 이제 어떤 느낌, 내게 들리는 소리, 이게 다 주관이에요. 나한테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남이 절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의를 어디에 기울였는지 남이 절대 모릅니다. 이게 주관입니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이제 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이제 전체 풍경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저를 볼 경우에는 여기 서 있는 하나의 그 사람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로컬라이즈도 있다는 얘기예요. 로컬라이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경우에 제가 또 거울에 저를 비춰보면은 로컬라이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소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바라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내 마음이에요. 일체이준주하듯이. 그래서 항상 그 세상에 어떤 지점이든지 두 측면이 있습니다. 두 측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화엄경에서 이제 화엄경 내용을 요약한 의상스님 법성계에 보면은 의상스님의 그 노래에 보면은 의상대사 일미진중 하암시방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지 한 톨 속에 우주가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든다면은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고 계시죠 지금이요. 근데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는 뭘 보는지 아세요? 각자 자기의 망막을 보고 있습니다. 망막. 그런가요? 눈동자에 구멍 뚫려 있죠. 고양이 눈동자 보면은 밝을 때는 작아졌다가 그렇죠. 조리개가 이제 어두울 때 커지죠. 이게 뭐예요? 그 구멍에 빛이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망막에 영상이 맺혀가지고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동자 보면 동공이 뚫려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 구멍에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빛이 들어갔다가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아무리 넓은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실제는 100원짜리 동전만은 자기 망막 보는 겁니다. 그런가요? 실제는요. 실제는 바깥 보는 거 아니에요. 다들 자기 망막 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리 넓은 풍경도 실제 점 속에 다 수렴된다는 얘기예요. 그 동공점 속에. 여러분 지금 소리가 들리죠? 근데 소리가 이 방 안에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는 제 귓구멍에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같이 작은 귓구멍 속에 모든 소리가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일미준주 함시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 한 톨 속에 우주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비유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냥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에 먼지만한 공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볼 때 한 점이죠. 여기는 어떤 점이. 근데 제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정보가 여기 빨려 들어가죠. 모든 소리가 여기 빨려 들어가고 모든 시각 영상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하암시방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지점이든지 일미진의 측면이 있고 하암시방의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미진이 객관이고 남한테 비친 이 지점의 모습이고 하암시방이 이 지점에서 느낀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관객관이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 어디든지 주관객관이 양면이 다 있습니다. 드나요? 이게 화엄에서 얘기하는 일미진중 함시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유한다면은 자동차를 우리가 볼 때 바라보는 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내 차를 볼 경우에 내 차가 폭스바겐 이제예요. 이럴 경우에 이거보다 큰 차도 있고 뭐 더 작은 차도 있죠. 그래서 이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 자동차인데
이제 문을 열고 타가지고서 핸들 잡고 바라볼 때 그때는 이렇게 바라보이겠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차는 이거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사진을 제가 잘못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를 바라볼 때 백밀러가 보이고 핸들이 보이고 기어가 보이죠. 이게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동차인데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그 폭스바겐 자동차를 내가 샀는데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서 보니까는 천장이 보이고 백밀러가 보입니다. 주관입니다. 같은 자동차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런 방식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주관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나를 객관화시켜서 거울에 비춰보든지 남한테 비친 모습은 다 이 점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비교 가능하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주관 마음의 기원을 얘기할 때 마음이 뇌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우주 이게 3차원 공간이에요. 3차원 X, Y, Z 좌표 갖고 이루어진 이 공간에 어떤 지점이든지 주관과 객관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생명이 다 주관이 있고 또 생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지점이든지 다 주관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한 10cm 앞으로 왔는데 여기에도 보니까는 우주가 다 빨려 들어가죠. 뒤로 가더라도 여기도 다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만 마음의 기원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생기면서 진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겼다? 이래도 참 애매합니다. 그럼 그 마음하고 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 아직도 못 풉니다. 왜? 접근을 잘못했기 때문에 접근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제시하는 그런 그 마음의 기원, 주관의 기원인데 그 이제 이런 그 통찰에 근거할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뇌과학의 연구성과도 다시 다 재정리해가지고 이제 또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또 다시 드릴 겁니다. 강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못 얘기할까봐 미리미리 요점만 지금 핵심을 얘기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음이란 한 점 시계 흐름이라는 얘기 드렸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이게 바로 선화륜이에요. 불놀이 하는 겁니다. 쥐불놀이.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에 깡통에다가 이제 불 붙인 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되죠. 모습이. 여러분 TV 같은 경우에도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너무나 좋죠. LCD, LED TV가 있기 때문에. 근데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에는 선이 보이죠. 선, 그렇죠? 그러니까 CRT 이제 그 TV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소드 레이 이제 뭐냐 음극성관. 이게 뭐냐면 어떻게 먼저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앞에가 화면인데 실제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자총에서 한 점만 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자석을 대면은요, 전자석을 대면은 이 전자총에서 나오는 전자의 흐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여러분 플레미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생각나세요? 무상 시간에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이 자석,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경우에 자석을 댈 경우에는요, 그 이제 그 전기 흐름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의 이제 세기를 계속 조절을 할 경우에 뒤에서 쏘는 빛이 가운데로 나가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다음 왼쪽 오른쪽에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순식간 1초 동안에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옛날에 브라운관 TV예요. 옛날 그 금 보이는 옛날 아주 요새 볼 때는 원시적인 TV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것은 한 점의 강량만이 있는 뿐인데 밝았다 어두웠다만 있을 뿐인데 실제 이게 텔레비전 이 뒤에서 전자총이 쏠 때는 빛의 강량만 쏠 뿐인데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가 가고 사람이 움직이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치 마스게임 하듯이, 그렇죠? 마스게임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 TV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수평으로 쏩니다. 근데 우리 일정한 게 아니고 상하 좌우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뇌를 갖다 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규칙하게 훑긴 하지만은 그 1초 동안에 75번을 갖다가 이제 쏘는 그런 전자총 같은 한 점의 식이 이제 뇌를 훑어가지고서 이 형상의 세계, 입체의 세계를 그런 착각을 그려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얘기할 두 번째 내용의 좀 상세한 설명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 마음의 본질은 한 점이다. 또 실제 사는 세상도 한 점 속에 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예요. 해탈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다시 설명한다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탈, 열반, 깨달음은 뇌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에 가득한 감성의 신경망과 인지의 신경망의 속박에서 그렇죠? 이제 한 점 식의 흐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계획과 계는 계박, 속박이라는 뜻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열반을
이계과라고 얘기해요. 이계과. 이제 인과할 때 과예요. 원인 결과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 긴 무슨 막대기가 있으면은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서 어떤 막대기가 짧아집니다. 아 짧구나 이게 결과예요. 긴 것이 원인이고 또 제 목소리가 지금 나올 경우에도 이 목소리가 그냥 원래 있는 게 아니고 허파, 바람, 성대, 그 다음에 혓바닥, 치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귀, 여러분의 주의력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귀가 안 들리다든지, 그러니까 주의를 딴 데 쏟는다든지, 성대가 없다든지 하나만 빠져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그래서 제 목소리도 얼핏 보면 실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공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연기법이고 인과론인데 그래서 세상 만사는 전부 다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근데 딱 하나가 원인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게 이계과예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그런 결과는 원인이 없다. 그거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소승 불교 어디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해탈 열반 깨달음은요 원인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위법이다. 무위법. 그러니까 조건이 만든 세상 만사는 유위법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 용어로 조건들이 모여가지고서. 근데 무위법은 조건 없이 있는 겁니다. 허공 같은 거. 또 하나가 열반입니다. 열반. 이게 무위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지우는 거기 때문에. 있던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힘을 합해 갖고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는 다 조건이 만든 거예요. 무슨 마약을 먹는다든지 사우나를 하고 나온다든지 하면은 뇌가 어떤 상태가 돼요. 기분이 좋죠. 그런 거는 깨달음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그 뇌의 속박에서 한 점 마음의 흐름이 탁 벗어나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지 뇌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 불교의 깨달음은 절대 체험이 아닙니다. 그 얘기도 좀 이상할 겁니다. 체험은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조건이 만듭니다. 체험은요. 모든 체험은. 그럼 깨달은 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깨닫는 거. 번뇌가 있나 없나 이거 갖고 증명하는 겁니다. 나한테 번뇌가 있나 없나. 번뇌가 뭐죠? 탐욕, 분노, 교만, 어리석음이죠. 내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 나한테 욕망이 있나 없나. 재물욕이 있나. 음욕이 있나. 그 다음 명욕이 있나. 따져봐서 없어요. 아 그럼 됐어요. 그다음 화가 낸 적이 없나 있나 따져봐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파요. 아 이러면 난 괜찮구나. 잘난 체 하고 싶은가 안 한가 교만심 있나 없나 따져봐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의문이 있나 없나. 나는 누굴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다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러면은 그게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이럴 경우 깨닫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의문 자체가 허구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게 공사상이에요. 다 머리 굴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누굴까? 세상에 왜 있을까? 왜 존재할까? 내 생이 뭘까? 전생이 있었을까? 전부 다 뇌가 만든 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를 갖다가 내가 자각을 할 때 그게 불교의 반야지의 공예지입니다. 그때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시원해지고 감성 시원해졌을 때 그때 깨달았구나 하는 거지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상태가 돼서 이상한 체험이었을 때 이게 깨달음이구나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이상한 묘한 체험은 아무리 황홀하다 하더라도 다 유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만드는 겁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산매 들어갔다가도 어떻게 내려오면 또 산매가 깨지죠. 그래서 산매는 절대 깨달음이 아닙니다. 산매는요. 반드시 지혜가 개입이 돼가지고 번뇌가 사라져야지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런 번뇌가 사라진 체험을 할 수도 있긴 있겠죠. 어느 순간에. 근데 또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나한테 탐욕이 있나 분노가 있나 교만이 있나 어리석음이 있나.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은 이 초기 불전의 말씀인데 가르침인데 깨닫는 것을 누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뿐이 모릅니다. 그걸 해탈직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분만 안답니다. 본인하고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아신답니다. 아라한도 다른 아라한을 몰라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한도 몰라요. 남에 대해서.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번뇌가 있나 없나 누가 잘 알아요. 내 꼬라지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일 뿐입니다. 아주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내가 음욕이 있나 꿈에라도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나 내가 혹시라도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내가 제일 잘 알죠. 양심에 비춰봐서. 그래서 그게 없으면 깨달음인데 한 번이라도 그게 있고 꿈에라도 화를 냈으면 나는 아라한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점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는 자기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종교적 철학적 의문이 들 경우에 그걸 내가 이제 다 해소시킬 수 있는가 또 남이 물었을 때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가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도 다 열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거 하나가 미진하더라도 이제 그런 분은 불교에 깨달은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뇌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이것은 약물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묘한 삼매 테크닉을 익히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런 그 체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깨달음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깨달음 점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번뇌가 있나 없나, 탐욕, 분노, 교만, 어리석음이 있나 없나, 이걸 내가 점검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건 몰라요. 우리도 아시는지 몰랐는지. 근데 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부처님은 이 사람은 아라한이다, 이 사람은 아나함이다 얘기하십니다. 아, 이분이 남이 깨닫는 것도 아시는구나 하고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상식적으로 내 마음은 내가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침에 절에서 예불 올리실 때 예불문에 계향, 정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나오죠. 해탈지견이 깨달음에 대한 자각이에요. 해탈만 해도 안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점검해가지고서. 이제 그게 그 다섯 가지, 아라한이든지 부처님이 갖추신 다섯 가지 그런 그 성품인데, 계, 윤리도덕을 갖춘 분이고, 삼매를 갖춘 분이고, 지혜가 열린 분이고, 해탈한 분이고, 그걸 자각한 분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수행에 어느 단계가 되었나, 이것도 이제 초기 불전이든지 아비달마 교학, 소승불교 교학을 이렇게 점검하면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이게 없나 해서 체크표 만들어 가지고요. 아, 나는 수다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해탈이 이제 뇌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뇌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아니다. 흔히 뇌과학자들이 흔히 요새 얘기하는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깨달음의 종교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얘기해요. 앞으로 뇌과학이 발달하면은 뭐 해탈도 막 약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약물은 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한 점 아까 얘기했던 그 선화륜 같은 불꽃 같은 이제 한 점 식의 흐름이 뇌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강의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이 이런 일을 갖다가 도와주는가를 볼 경우에는 신경계에 관계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얘기 드릴 때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상상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신경계예요. 혈관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고 피부도 아니고 심장도 아닙니다. 다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교가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이 신경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특히 뇌에 대해서. 그래서 뇌와 불교가 접목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미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계는 이제 뇌 이쪽을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저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뭐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중추신경계 중에도 그 우리의 두개골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포가 변형이 돼서 전기줄이 되는데, 이게 뉴런입니다. 뉴런. 그러니까 세포핵인데 여기는 이제 영양물질 발생 기관입니다. 생성기관. 근데 실제 기능은 이 전기줄, 이 축색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것이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일반 전기줄과 다른 것은 흐름의 방향성이 있어요. 일반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흘렀다가 저렇게 흘렀다 상관없죠. 여러분 전기줄 될 때 뭐 방향을 갖다가 맞출 필요 없죠. 근데 이 뉴런은 반드시 세포체에서, 이 큰 덩어리에서 세포 말단, 이 축색 방향으로 이렇게 이 전선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 전기줄이 하나로 쭉 연결된 게 아니고 중간중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이. 이게 특징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은 일반 전기줄과 뇌 전기줄의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방향성이 있고 또 하나가 중간중간이 끊어져 있다. 왜? 끊어졌다가 새롭게 연결되기도 해요. 다른 데랑. 이러면서 새로운 기억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생겼던 게 끊어지면은 망각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기줄인데 이제 이음매가 있는 전기줄이다. 그 이음매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 그래서 전기줄 내에서는 여기는 실제 그 여러분 건전지 같은 그런 전기가 흐릅니다. 건전지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근데 시냅스, 그러니까 전기줄과 전기줄 끊어져 있는 그 이음매, 여기는 그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고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요. 화학물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 미원 있죠? 미원 비슷한 거, 조미료 같은 거, 그게 글루타메이트인데 그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뇌의 90%가 그 화학물질이 글루타메이트예요. 여러분 미원을 뭐라 부르죠? MSG라 부르죠? 이게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소디움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수소 원자 하나가 여러분 미원 잡수시는 거 여기에서 수소 원자 하나만 나트륨으로 바꾸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요. 이제 나트륨 원자 하나만 수소로 바꾸면은 뇌 속에 있는 신경절단 물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미원 조미료 팔 때 초창기에 이 조미료 많이 먹으면 뇌가 좋아집니다. 이런 이제 잘못된 이론이 퍼져가지고 일부러 많이 먹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먹는 조미료하고 뇌 속에서의 신경전달 물질의 90%가 똑같습니다. 글루타메이트라는 겁니다.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그냥 글루타메이트.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는 MSG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꺼리는 거죠. 그렇죠? 그 화학 조미료. 그게 바로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끝에 가면은 이렇게 화학 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다음 신경에다가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은 나머지 10% 정도가 뇌에서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특이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도파민이 없어지면은 뭐가 뭐 어떤 기능이 생기고 이제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아주 얘기가 길어집니다. 실제 다 합하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한 24가지인가가 있습니다. 뇌 속에요. 그 중에 90%가 글루타메이트고 나머지 23가지가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뇌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무엇을 담당하는가 할 때 지금 여러분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저 눈하고 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밑에가. 그래서 이 눈으로 본 정보는 틀림없이 왼쪽에서 봤는데 이 정보는 그러니까 오른쪽 가장 뒤통수 뒤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시각, 피질 써 있죠. 그럼 뭘 바라볼 때 신경을 타고서 그 정보가 이 뒤로 와서요.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회로가 형성이 돼요. 저장보다도.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바라볼 때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까 봤던 거구나 하고 회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들을 경우에는 오른쪽 귀로 들은 것은 왼쪽 여기에 저장이 되고 왼쪽 귀로 들은 것은 오른쪽 저장이 돼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차를 합니다. 여러분 그 뇌졸중 환자들 오른쪽 뇌출혈이 일어나면은 왼쪽이 반신불수가 되죠. 이걸 이제 신경 교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디쿠세이션 영어로 디쿠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왜 이러느냐 하면은 눈이 생긴 다음부터 생기는 겁니다. 눈이 생긴 다음부터 왜 눈에 영상이 들어갈 때 뒤집어지죠. 그거 보정하기 위해서 신경이 뒤집어집니다. 그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 척추, 이 목 부근에 있는 척추 쪽에서 신경교차가 일어납니다. 다 엇갈려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왼쪽에 출혈이 일어났는데 오른쪽을 못 쓰게 되고 하는 게 이제 진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눈의 발생과 관계가 됩니다. 눈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바늘구멍 사진기에 보면은 상이 거꾸로 맺히잖아요. 거꾸로. 그걸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보정을. 그래서 신경도 거기에 순응해가지고서 다 보정을 해갖고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굵은 얘기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촉각. 이제 닿는 몸에 닿는 느낌들은 이제 여러분 이 두 종역 이쪽에 이 머리띠 하는 그런 라인처럼 여기에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뇌 수술할 때 이 두개골을 열은 다음에 이런데 찌르죠. 그러면은 뭐 등이 가려워요.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데 찌를 경우에는 뭐 팔이 뭐 따가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옆에 찌를 경우에 뇌 그러면은 모차르트 음악이 들려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또 뒤를 찌를 경우에는 그 이제 약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침으로 찌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이 뇌를 다치지 않고서 암만 제거하기 위해서 뇌수술을 할 때는 여러분 전신 마취 안 합니다. 국소 마취하고 합니다. 뇌에는 신경이 없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피부만 국소 마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 열은 다음에 서로 대화하면서 수술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수술 다른 데를 비워낼 경우에 그러니까 엄청난 기능 장애가 생기니까 확인하면서 수술한답니다. 그래서 뇌수술을 아마 물어보세요. 한 분들 여쭤보면은요. 제정신 갖고서 이제 어떠세요? 뭐 보이세요? 그다음에 뭐 눈 감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안에서 막 걷어내고 이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위쪽은 이제 그 피부 감각이고 또 크게 본다면은 이제 여러분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해 있는 이 피질하고 이게 이제 운동 피질입니다. 운동 모든 근육 운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다음에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가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중심고랑이라고 부릅니다. 중심고랑 고리에 파여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선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은 운동과 의지를 담당해요. 운동과 의지, 능동적인 거. 그다음에 이 뒤쪽은 그 감각과 인지를 담당합니다. 뒤쪽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이 옆에까지 포함을 해서 뒤쪽 전체가 다 그 감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아는 거 이것을 담당을 하고
이게 이제 크게 본다면 여러분 뇌의 앞쪽은요,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의지를 갖고서는 뭘 하겠다 계획하는 거, 이게 앞쪽이에요, 뇌에서. 뒤쪽은 알아채는 거, 인지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 인지하는 것은 신경 전기가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요, 위로다가. 그다음에 운동할 때는 전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근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경의 방향도 앞쪽은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뇌를 크게 나누면은 앞과 뒤를 나눠 가지고서 앞쪽은 이제 운동과 의지를 담당한다. 일단 뇌의 뒤쪽은 그 감각과 인지, 알을 담당한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단백질과 지방 덩어리인데 여기를 자극하면은 여기에는 소리가 돼버리고 뒤에서는 색깔이 되고 위에서는 촉감이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제 촉감과 소리와 빛깔이 다르지가 않다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유식론에 보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되면은 그 오감이 변한단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옥은 허용하신다. 옥은 5가지 감각 기관을 바꿔 쓰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혓바닥으로 그 냄새 맡고 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 뇌의 본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듣는 거고 듣는 게 맛보는 거고 맛보는 게 닿는 거고 그 닿는 게 뭐 듣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근데 뇌에서 우리가 망상으로다가 다시 분류해 가지고서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게 다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이제 뇌 속에 있는 구조물인데 뭐 시상이라는 건데 그 뇌 속에 있는 뇌다. 이 별명이 뇌 속의 뇌예요. 모든 감각 신경은 여기를 한번 통과해서 올라옵니다. 통과했다가 나중에 대뇌피질로 이렇게 분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후각신경하고 이제 후각신경은 직접 그 뇌로 들어가요. 근데 다른 들은 거, 그다음에 눈으로 본 거, 그다음에 몸에 닿은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상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이것도 명칭을 잘못 붙인 겁니다. 옛날에 붙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각신경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눈과 관계되겠구나 해서 볼시자를 써가지고서 시상, 그 라틴어로 옵티쿠스 탈라무스라고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눈과 관계 없어요. 물론 눈과도 조금은 관계를 돼요. 모든 감각신경이 관계가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옵티쿠스가 눈이란 뜻인데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탈라무스라고 부르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시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혼동 때문에 우리가 뇌를 이해할 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 썼던 그런 원시 용어를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작은 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저핵 이제 이 기능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파킨슨병 걸리는 게 다 이 고장난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럼 촥 그렇게 몸을 떱니다. 모하마드 알리처럼. 여기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는 이 척추 끝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길게 한 20cm 이상을 갖다가 축색을 늘려가지고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할 때 척추 끝에다가 줄기세포 주입을 해가지고서 그 세포를 늘리면은 병이 낫습니다. 그게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된다 얘기할 때 그게 실제 기능은 이쪽 기능의 고장이지만은 원인은 척추 쪽에 있는 체세포, 신경세포의 그게 수가 줄어갖고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줄기세포를 넣어가지고 그 수를 늘리면은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기능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자전거 같은 거 배울 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이제 그 새로운 운동을 이제 가르칠 경우에 뇌의 이 위쪽이 두꺼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찍어보면은 뭐예요?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익숙해지죠. 그럼 이게 얇아지면서 이제 사라진답니다. 그러면서 이 기저핵 속에 운동 시스템이 내재가 돼요. 그래서 10년 있다가 자전거 타도 또 탈 수 있습니다. 왜? 여기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 기억이 되는 곳. 우리의 운동 습관 같은 것이 잠재 기억이 되는 곳이 기저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변연계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뇌 속에 있는 기관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감성과 기억과 관계가 됩니다. 감성, 기억. 그래서 변연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마라는 거, 해마. 이게 해마입니다.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게 편도체, 아미그달라.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공포, 감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 중에도 충격적인 일은
그 암기할 필요 없죠. 그냥 외지죠. 영어 단어는 몇 번을 해도 안 외지는데 충격적 일은 금방 외져요. 예,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걸 잊지 않아야지만 같은 일이 벌어질 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하고 기억,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관도 있고요. 그다음 더 내려가면은 우리의 그런 심장과 폐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제 간뇌, 뇌교, 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면은 약간 뇌과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드리는 건데 이제 이걸 알다 보면은 아 진짜 마음은 없구나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유물론에 빠뜨리겠습니다. 뇌과학 연구 성과 알려드려 가지고서 어떤 환자가 있냐면은 헤미스페이셜 니글렉트라는 환자가 있어요. 편측 무시 증후군. 뭐냐면은 자기 몸 중에서 한쪽만 무시를 해요. 왼쪽. 옷을 입으세요 하면은 옷을 입다가도 오른쪽은 팔을 끼는데 왼쪽은 안 입어요. 왜 안 입어요? 여기 내 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편측 무시 증후군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냐 하면은 뇌에서 오른쪽의 두정엽 껍데기가 여기가 다쳤을 경우에 여기가 손상되든지 암이 걸려서 제거가 되든지 했을 경우에 이 그림에서 이쪽 부분이 사라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벌인답니다. 이제 이 대표적인 환자예요. 면도하세요 했더니 반만 했어요. 면도. 왜 여긴 안 했습니까? 여기 내 몸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계를 똑같이 그려보세요 했더니 반만 그려요. 저쪽은 저거는 그릴 필요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그려보세요. 또 반만 그려요. 고양이 그려보세요. 반만 그립니다. 이상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특히 우리의 영혼은 뭐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상도 하고 회상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자아가 있어가지고서 보니까 그런 자아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괴상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자아가 있어서 내가 있어가지고서 내가 의지가 있고 그다음 감정이 있고 그다음 사고를 하고 회상도 하고 상상도 하는 영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부정이 됩니다. 뇌과학 때문에. 각가지 기능이 모여가지고서 그냥 신용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도 노동자입니다. 근데 다이나마이트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서 이 봉이 퉁 튀어가지고서 뇌를 뚫어요.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 날아갑니다. 앞에가. 이 사람이 살았어요. 안 죽고서. 그랬는데 이 성격이 변해요. 아주 흉폭해집니다. 이 사람이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양순하고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난폭해져요. 그러다가 한 3달 살다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부터 뇌가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1800년대에 있던 사건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뇌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두엽이 없는 게 그러니까 악어 같은 놈들은 전두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어 건드리면 확 화내죠. 그래서 사람도 전두엽이 약하면은요 버럭버럭하는 사람들이 전두엽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전두엽 강화가 티베트 불교 수행이에요. 전두엽이 이렇게 두꺼워진다는 얘기야. 좌측 전두엽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티베트 스님들 의지력이 대단합니다. 티베트 스님들이요. 그게 바로 밀교 수행의 그러니까 밀교 수행하면은 전부 다 염력 수행, 염력이 전두엽 수행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 찍어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진답니다. 여러분 불교 수행 중에 물론 기초 수행이에요. 계지 기능 거, 의지 이런 것들은 전두엽 강화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병이 있냐면은 상모실인증.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람 얼굴을 못 알아봐요.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자기 얼굴도 몰라요. 거울 보고도 이게 나구나 했다가 나중에 다시 봤다가 또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어디가 고장나냐 하면은 뇌에서 FG라고 써 있는 거, 퓨지폼 자이러스라는 겁니다. 이 방추체, 그러니까 이 마른 목걸로 생겼습니다. 뇌 밑바닥이에요. 거기가 고장이 날 경우에, 거기가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식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살짝 떼버리면은 마비가 되면은 이제 자기 친척이건 자기 얼굴조차도 매일매일 볼 때마다 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 사람 이 신경의학 책에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HM 이니셜만 갖고 얘기합니다. 이 간질병 환자예요. 원래요. 간질병 환자. 근데 간질병 환자를 문제가 뭐냐 하면 발작이 일어났을 때 쓰러지면은 뇌를 다칩니다. 그럼 죽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꽝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치료할까 연구하다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뇌를 보면은 뇌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를 갖다가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 이걸 뇌량, 그러니까 교량할 때 량자입니다. 다리. 그러니까 뇌 브리지예요. 브레인 브리지. 뇌량이라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오른쪽 뇌로 본 걸 갖다가 다시 가리고서 이렇게 보도 알죠? 아까 봤던 거 알죠? 왜 그럴까요? 뇌량에서 그걸 연결시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뇌로 본 정보도 그 오른쪽 뇌로 본 정보는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랬는데 이제 왼쪽으로 본다는 얘기는 여기에 저장됐던 게 우뇌로 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 역할이 뇌량이 하는 거, 뇌량. 교통로입니다. 교통로. 그런데 이제 이 간질발적 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이걸 갖다 자르는 수술을 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왜 끊어버리냐 하면은 그 발작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일단 간질이 뭐냐 하면은요. 그 뇌에서 그 전기가 흐르는데 어떤 한 부분이 합선이 돼 가지고 그 암이 생기든지 아니면 뇌수를 하든지 이럴 경우에 선이 얽혀요. 그러면 강한 볼테이지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전기가 뇌 전체에 확 퍼져 버립니다. 이제 마치 번개불 치듯이. 그러면 온 몸이 떨고 온 몸이 근육 부분 담당하는 부분부터 뭐 보이는 부분부터 모든 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상이 보이고 몸이 비틀리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지는 건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뇌량을 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발작이 시작이 됐는데 전기가 튀었는데 뇌량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반대는 안 가겠죠. 그럼 반대쪽은 버티고 있어 이렇게 해요. 왼쪽은 떨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래야지 죽지 않으니까 안 그러면 그냥 넘어져서 대개 뇌진창으로 죽기 때문에 이제 이게 처음에 간질 치료의 아주 그 시작입니다. 간질 치료에 물론 한참 한 100년은 넘은 거고 지금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요 아주 무식한 치료법을 사용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환자들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도요. 근데 이제 아까 봤던 이 환자는 뭐냐 하면은 그 양쪽 다 간질 발작이 일어났어요. 양쪽 다.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어디냐 하면은 축두엽 쪽이 축두엽 옆에 있는 부분. 그래서 해마 쪽 부분입니다. 해마 쪽. 근데 해마가 그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죠.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해마 쪽 잘라버리자 해서 잘랐습니다. 수술해서. 근데 살았어요. 죽지 않고. 그랬는데 그 장기 기억을 갖다가 못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요. 항상 한 15분 전까지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항상 수술하기 전 그건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수술한 이후부터는 하나도 기억에 새롭게 그게 그러니까 저장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비슷합니다. 치매 환자가. 그 치매 환자가 바로 해마가 다 수축이 돼 버립니다. 치매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드디어 이 해마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입체적으로 볼 경우에 이것이 기억의 장기화. 그러니까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 저 해마를 거쳐야지만 뇌 속에 여러 부분에 있는 기억들 그 회로가 강화가 돼 가지고서 나중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연결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마 역할인데 이게 고장날 경우에 이걸 제거할 경우에는 이제 그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일어날 때마다 이 일시호일 항상 새로운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말을 하는 영역은 이 앞에 있고 이게 브로카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귀를 듣고 이해하는 부분은 이 뒤에 있어요. 이건 베르니케 영역.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들 이제 말 못하는 애들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듣는 능력은 또 따로 있어요. 애가 말 이해만 잘하면은요 말하는 건 또 앞쪽이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고 해서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늦다고 해서 IQ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해하는 능력하고 말하는 능력이 말하는 건 운동이죠. 그러니까 전두엽 쪽에 있습니다. 전두엽 옆에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 그것은 후두엽 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이 소은상 환자를 갖다가 보고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듣는 거,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약물을 먹으면 뇌의 상태가 변해요. 그래서 뭐 커피, 술, 뭐 잘 알죠. 인간이 변합니다. 술 마시면은. 그 다음에 그 정신병 환자들 이제 약을 복용할 경우에 그게 다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 활동을 탐지를 하는 이제 그런 기구가 많이 발달을 했는데 EEG 이게 뇌파 찍는 겁니다. 뇌파. 그러니까 뇌파도 발견한 게 지금부터 한 80년 전 발견합니다. 뇌파가 별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그 테스터기 아세요? 테스터 전기 볼트 재는 거. 딱 건전지에다가 이렇게 두 개 붙이면 1.5볼트하고 이 바늘이 올라갑니다. 이게 테스터예요. 그런데 이 테스터 같은 걸 갖다가 하나는 귀에다가 딱 이제 꽂고 하나는 머리에다 꽂으니까는 바늘이 떨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에다 꽂고 가슴에 꽂으면은 바늘이 안 떨어요. 근데 꼭 머리에만 꽂으면 그래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뇌 쪽에서 무언가가 나오는구나 전기가 하는 걸 아는 겁니다.
1초 동안에 한 10번 정도, 20번 정도 떱니다. 그래서 이제 12번 내지 20번 떨 경우에는 베타파라 부르고, 그 다음에 8번 내지 12번 떨면은 알파파 이렇게 부릅니다. 눈을 감든지 좋을 때 이게 알파파예요. 그 다음에 눈 뜨고 있으면 베타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는 뭐 더 밑에 있는 이제 그런 그 델타파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뇌파인데, 옛날에 뇌 활동을 측정하는 기구는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 여러 지점에다가 이렇게 측정기를 붙여갖고 볼트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볼트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암이 생겼구나 하고 알아서 열어보면 암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뇌가 없기 때문에, 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뇌파의 개발자입니다. 뇌파기. 원래는 텔레파시 연구하려고 했다가 텔레파시는 증명을 못하고 뇌파기를 개발합니다. 또 하나가 PET. 이것은 여러분 이제 병원 가면 정맥 주사한 다음에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는 게 있죠. 그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뇌를 찍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fMRI입니다. Functional MRI. 그래서 이것은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러니까 지금 무슨 활동을 하는지 뇌가 이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995년 정도 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 다음부터 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 전까지 아는 지식의 수십 배입니다. 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 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 탐지 역할도예요. 아주 100% 맞춘답니다. 그러니까 뇌 활동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금 봤듯이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이 다 뭐예요? 뇌의 전기 화학적 작용을 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영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서구의 전통적인 영혼관, 자아관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현대 뇌과학자만이 아니고 보니까 고대 인도에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물론자들. 근데 고대 인도에서는 가장 비난받던 사람들이 유물론자였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가장 존경받습니다.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